가수 송창식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던 송창식은 가수들로부터도 노래 잘하는 가수로 찬사를 받았고, 동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노래 한 곡쯤은 외우고 다녔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국가대표 늪 통기타 가수였는데요. 그러나 그런 송창식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말도 못하게 힘겨운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예고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송창식은 집을 나와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노숙 생활을 하며 밤에는 공사장 경비로 생계를 겨우 이어나갔는데, 그의 친부는 경찰관이었던 송영숙 씨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송창식의 모친이 결혼 전 47년도에 충무에서 전영님이라는 화백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송창식을 임신했지만 이들의 교제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이듬해 전영님 화백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송창식의 모친도 송영숙 씨와 결혼해 각자 살림을 차린 뒤 송창식을 출산했기 때문에 송창식의 친부는 실은 송영숙 씨가 아닌 전영님 화백이었습니다. 더구나 송창식의 모친은 결혼 2년째로 접어든 49년 봄에 아들 창식을 포대기에 싸고 찾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 이 아기가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송창식의 모친은 아기를 보여준 뒤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 고향인 인천으로 떠나버렸고, 그러다 이듬해 6.25가 터져 남편이 사망한 뒤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5년 후 아들 창식을 버리고 가출해 송창식은 그때부터 조부모에게 맡겨져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21살이었던 67년 당시 집을 나와 노숙을 하며 밤에는 공사장 경비로, 낮에는 홍익대에 다니는 친구를 따라 몰래 강의도 듣고 캠퍼스 잔디밭에서 청춘을 즐기며 본의 아니게 홍대생으로 통하게 되는데, 맨날 홍대 잔디밭에 있어서 다들 홍대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도강을 해도 아무도 몰랐고, 또 건설 현장 경비 외에도 홍대 조각과 학생들을 따라 해태상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시멘트를 부어 모양을 만들고 완성되면 색 작업을 하는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은 어려웠지만 음악적 재능과 실력이 출중했던 송창식은 노래하고 기타를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기 마련이었고, 홍대의 명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캠퍼스 잔디밭에서 노래를 부르던 송창식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때 송창식은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 남자는 바로 이상벽으로 홍익대 재학 중에 학교 밴드팀이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공연도 다니고 하다가 세시봉과 인연이 되어 그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세시봉에 가수 차중학이 와서 공연을 하기로 한 날 비가 무지하게 쏟아지는 바람에 당시는 가수들도 버스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라 1시간이 넘도 록 도착을 못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세시봉 사장은 이후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상벽은 학교에 가면 늘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는 애들이 우글우글했으니까 그곳에서 세시봉 무대에 오를 출연자를 찾아보게 되었고, 고개를 쳐박고 죽기 살기로 기타를 치던 송창식이 눈에 띄게 되는데, 옷이 너무 남루해서 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면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을 했지만 기타를 무지하게 잘 치는 건 맞았기 때문에 그는 송창식에게 다가가 세시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갈래? 하고 물었고, 송창식이 거기가 뭐 하는 덴데? 라고 묻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 라는 대답에 밥만 주면 가겠다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즉각 승낙을 해 송창식은 동아줄의 남자 이상벽을 따라 세시봉에 입성하게 됩니다. 항상 출중했던 송창식의 노래가 마음에 들었던 사장님은 송창식에게 야, 다음 주에 나오는 대학생들 가지고 네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 세시봉이라는 이름으로 보컬 그룹을 한번 만들어봐라. 자신과 비슷하게 성악을 전공한 조영남이 팝송을 부르는 걸 듣고는 해볼만 하다고 느끼고, 그때부터 윤영주와 서정적인 팝송 스타일의 곡들을 불러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여학생들로부터 송창식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한 드라마 센터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특히 이들의 노래 중 당시 웨딩 케이크이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밤도 깊어 유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어다보니 탈퇴하며 해체를 하게 되는데 윤영주는 당시 의대생이라 학교로 돌아갔어야 했고 그의 아버지가 학교의 학장이자 윤동주 시인의 육촌동생이었기 때문에 딴따라가 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송창식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이별을 당한 것인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던 윤영주는 그 바람에 송창식은 깜짝 놀라 벙찌게 되었으며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다 하던 시기에 금전적 수입도 끝이 나고 팀원도 잃고 그야말로 배반당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트윈폴리오는 원래 새시봉이라는 이름의 트리오였지만 한 명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듀엣으로 팀이 되었건만 남은 한 명마저 탈퇴하면서 송창식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트윈폴리오는 전국 여학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 최초의 통기타 그룹으로 짧은 활동에도 전설로 남았고 해체를 하더라도 바로 해체를 못하고 송창식이 노래를 하자고 부르면 윤영주가 또 나와 노래를 하기도 했으며 해체 후에도 고별 콘서트를 6번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솔로로 다시 나와 트윈폴리오 때보다 더 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77년 다른 심각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당시는 예비군에 안 가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었지만 갑자기 예비군을 안 간 사람들을 다 잡으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고 송창식은 시범 케이스로 구속까지 되면서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20일간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는 당시 감옥 안에서 사랑 노래의 가사를 번뜩 떠올렸고 면회를 온 아내를 향해 가로막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가사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며 이걸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아내를 향한 러브레터를 썼던 그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이야 인데 송창식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발라드 곡으로 유명한 이 곡으로 그는 79년에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했고 이 노래의 작사가는 아내인 한성숙 씨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내가 가사를 수정해줬기 때문에 송창식은 결혼 기념으로 저작권 등록을 아내 이름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 사랑이야의 가사가 처음 애심이에 걸려서 봤더니 가사가 외설적이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고 수정을 해서 다시 내라고 했지만 송창식이 고치지 않고 다시 냈더니 그대로 또 통과가 되어 담당자가 바뀐 건지 하며 당시 엿장수 마음대로였던 황당한 심의를 그렇게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또 크게 히트했던 참새의 하루 역시 심의실에서 가사가 논란이 되었는데 마누라 바가지는 자장가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부분에서 마누라 바가지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라며 안 된다고 했다는데 아내의 바가지조차도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부부의 애정을 그린 가사를 나쁘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송창식은 그렇게 아내와 77년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데 이들은 서울예고 동창으로 아내는 미술을 송창식은 성악을 전공했고 송창식은 원래 독신주의자였지만 아내에게 홀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창식이 아내와 만났을 때 아내는 미국 정보부 CIA 비행기의 승무원으로 은행원이 월급이 2만 원 할 때 아내의 월급은 50만 원이었을 정도로 송창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던 사람이라 자기한테 마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연말 파티를 하는데 송창식에게 파트너 하나를 구해달라 하길래 자신보다는 나이도 훨씬 어른이면서 사회적으로 더 파워도 있는 사람을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만 그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송창식이 너무 미안해하자 아내가 네가 같이 갈래? 라고 제안하게 되면서 파트너로 아내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티에서는 같이 춤을 추다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12시 땡 하면 다 같이 눈을 감고 키스를 해야 했는데 그때 키스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던 송창식에게 아내는 어서 키스를 하라고 했고 이 여자가 굉장히 쿨하구나 하며 뽀뽀수 준으로 입만 살짝 갖다 댔는데 뽀뽀를 하다 보니 송창식의 머릿속의 독신주의는 어느덧 저 멀리 사라져 있었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해 17일 만에 구원하며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아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빌려주고 사람들에게 빚 보증도 많이 서주었지만 제대로 받은 게 없고 받을 생각조차 없어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인생의 목표가 인기나 돈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정진하고 수련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송창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